네, 우리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경북 동해안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해안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는 동해안 지질공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경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지질공원 담당 김정훈 박사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상북도 지질공원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지질학자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 오늘 마카다 뉴스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동해안 지질공원인데요.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먼저 지질공원하고 하면 네. 공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국립공원이나 생태공원을 떠올리시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생물권 보존 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자연 분야 3대 보호 프로그램이 지질공원입니다. 네. 수없이 이제 오래된 이런 이제 지구의 오랜 역사를 기록해서 네.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질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를 교육이나 관광에 활용해서 지역에 이제 보탬이 되도록 하는 특별한 장소가 지질공원인데요. 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면 국가지질공원, 그리고 국가 대표격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면 세계 대표인 세계지질공원이 됩니다. 어.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지금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질공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공원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들을 네.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국가대표격인 국가지질공원이 있다고 하니까 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어떤 곳들이 포함이 되나요? 네,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경상북도 동해안 4개 시군인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4개 시군의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총 29곳의 지질 명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 그중에서 몇 군데만 소개를 좀 드리면 네. 먼저 경주에 양남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어. 주상절리라고 하면 흔히 제주도처럼 그렇죠. 주상절리가 해안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요. 네네. 이곳 양남 주상절리는 부채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세계적으로 희귀해서 오. 우리나라 현재 국가지질공원 로고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이 또 우리나라 또 거의 유일한 신생대 퇴적청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약 1200만 년 전에, 좀 오래 전이죠. 그때 살았던 뭐 육상 식물이나 바다 생물들의 화석을 누구나 손쉽게 우리 연암동 화석산지에 가면 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 지금 뭐 세계적으로 희귀한 주상절리도 보고 또 1200년 전에 그 희귀한 화석도 지금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벌써 그 지리 시간 수업 듣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이런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직접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흥미롭고 재밌다 하는 그런 이야기나 현장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석이 어떤 암석일까요? 흔한 암석이요. 예, 가장. 제가 아는 암석은 현무암이랑 화강암밖에 없는데 왠지 현무암은 제주도에만 그쵸.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왠지 화강암? 예, 맞습니다. 예, 화강암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색깔도 밝고 네. 그리고 이제 튼튼해서 네. 건축물 외장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오.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암석입니다. 네. 뭐 인도 경계석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구의 팔공산도 화강암이고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경주의 남산도 화강암입니다. 오. 그러면 네. 퀴즈 하나만 더 넣을게요. 네. 그럼 우리나라 화강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암. 화강암 중에 BTS 어.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안 배운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 그냥 찍어보세요. 찍을게요. 네. 아까 그 팔공산 얘기하셨으니까 네. 갓바위? 갑바위. 찍은 예, 거예요? 갓바위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네네. 정답은 바로 불국사 화강암입니다. 불국사. 예, 불국사는 경주 토암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나라 지질학자들이 이 토암산 일대 화강암을 연구를 하면서 불국사 이름을 붙여서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 근데 불국사에는 우리 또 그 유명한 탑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예, 석가탑과 다보탑인데요. 네. 이것도 역시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정말 마지막 문제입니다. 퀴즈를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예,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석가탑과 다보탑은
무슨 화강암으로 만들었을까요? 와, 이거 진짜 최고 근데 난이도인데요. 아까 전에 토암산에 있다고 했으니까 네. 토암산 화강암으로 당연히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난이도가 너무 낮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경주에 있는 남산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남산이 토암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토암산에도 이렇게 유명한 좋은 화강암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왜 남산까지 갖다 썼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산 화강암이 토암산 화강암보다 좀 더 색도 밝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좀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석재로는 좀 더 좋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주 남산은 우리가 노천 박물관이다 할 만큼 우리 많은 국가유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라인들은 아마 이 남산을 좀 신성시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좀 중요한 뭐 조형물, 탑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남산 화강암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고요. 네.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좀 더 불국사 방문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석가탑과 다보탑을 이렇게 또 지질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니까 또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많은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네. 전문가로서 정말 최고의 오, 지질 궁금해요. 명소 네. 어딘가요? 정말 너무 많아서 꼽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저는 영덕의 영덕 해맞이공원 해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강구항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집게, 대게 집게발을 형성한 창포말 등대라고 있거든요. 네. 이 일대가 해맞이공원 해안인데요. 이곳에 가면 약속바위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약속바위? 예, 약속바위. 그래서 여기는 실은 제가 과거에 연구진들하고 이 일대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약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하강섬로감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질 작용으로 만들어진 뭐 암석에 갈라진 틈들이 발달했는데 이게 우연하게도 마치 사람이 약속할 때 이런 모습으로 새끼손가락을 편 주먹진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속바위라 이름을 직접 붙였죠. 그럼 명명하신 거예요? 네, 저희 아, 연구진에 그렇구나. 직접. 네, 그래서 좀 더 여기가 애착이 가고요. 네. 이게 이제 나이가 2억 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앞에서 약속을 하면 네. 네. 뭐 부모와 자식, 친구, 우정의 약속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을 약속하면 2억 년 동안 깨지지 않는 불변의 약속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조금 예. 전에 화면으로 약속바위 사진이 나갔는데요. 진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모양처럼 생겨서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영덕에 가실 일이 있다면 친구들, 가족들 네. 그리고 연인과 함께 방문하셔서 2억 년 동안 깨지지 않는 약속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명소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 경북 지역은 이런 동해안 지질공원 외에도 다른 지질공원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곳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제1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된 울릉도 독도 그리고 오. 이어서 청송 그리고 경북 동해안 그리고 의성까지 네. 총 4곳의 국가지질공원이 지금 인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인정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네. 그중에서 청송은 현재 제주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북 동해안도 이런 이제 세계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자연유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동해안 지질공원을 국가대표에서 세계 대표로 오. 또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그 추진 상황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궁금해요. 네, 저희가 2023년에 유네스코로 이제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평가를 잘 받았고요. 실은 지난달에 유네스코에서 2명의 현장 평가자를 선임을 해서 네.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4박 5일 동안 현장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이미 받았군요. 예, 이미 받았고 실은 바로 어제 음. 이 2명의 심사자가 현장 평가 보고서를 유네스코로 공식 제출했다고 오. 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다음 달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해안을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할지 말지 네. 예비 결과를 혹시 발표하겠습니다. 살짝 그 들리는 소문 못 들으셨어요? 아직은 네, 지금 아.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비에 붙이고 있는 궁금한데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가오는 9월에 이제 결과가 발표 난다고 하니까요. 저희 함께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뭐
솔직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네스코에서 동해안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되는 거니까요. 네. 지역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네. 조금 뭐 쉽게 과장하자면 우리 경북 동해안이 올림픽에 나가서 어. 금메달을 땄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뭐,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이런 우수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니까 네. 국내 관광객들도 늘어날 테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그리고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자신감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뭐 신청서 작성이라든지 구비 서류 준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 가치도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요. 사실 자신은 조금 있는데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전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세계지질공원 신청 시 주변에 인접해서 다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있거나 특히나 경계부가 붙어 있으면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아하. 그 실은 저희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이 청송과 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영덕 지역이 청송과 경계가 좀 붙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좀 불안 요소긴 한데 음. 그래도 현장 평가 분위기가 참 좋았고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60% 정도 지정 그리고 한 35% 정도는 이제 조금 보완 요구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네. 또 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네, 그럼요. 네. 네. 9월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동해안 지질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단순히 관광 명소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지키고 보존해야 될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질공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 지질공원은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자연유산은 수억 년, 수백만에 걸친 뭐 지질 작용과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것들인데요. 네. 이런 자연유산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의 과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걸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현재와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갈지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지질공원은 또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에게 약간 자부심도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질공원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결국은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함께 이제 응원하고 있을 우리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질공원은 국립공원이나 뭐 문화재 뭐 보호법처럼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대상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물이 보호 대상이 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지역 주민이나 탐방객에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서 자발적인 보호나 보전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친주민적 제도인데요. 네. 이처럼 이제 우리 삶이 되는 우리 지구는 한번 훼손되면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다시 복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유산을 좀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지질공원 담당 김정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